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론 4주차 경청과 행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과제가 없고 2시간 동안 제가 강의하는 걸로 일단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과제 체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사실은 뭐 그 강의를 50분 듣고 그냥 과제 간단하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그건 제 생각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그 공지사항에다가 좀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멋쩍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든 오늘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경청과 행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오늘 주제가 주어졌는데요.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어떻게? 그래서 경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요즘에 뭐 경청을 한다, 안 한다,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청이라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게 뭐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경청이라는 말 자체는, 어, 귀 기울인다 하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다. 귀 기울일 경자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다. 청, 들을 청이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뭐 한자 전공은 아니지만은 청자에 보면은 이 귀 이자가 있어요. 귀 이자. 귀 이자 밑에 왕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귀 밑에 왕자가 있다는 게 이제 이게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을 우리가 귀하다 왕이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다. 뭐 그거를 또 약간 속설로 얘기하면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하면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 귀가 얇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귀가 얇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그것은 이제 귀가 얇다. 자기 주체성이 없고 줏대가 없다 그러죠. 줏대가 없이 남이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그러고 남이 저런가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 그런데 그 집 짓는 데가 길가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그 벽을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그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짓고. 벽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귀가 얇으면은 이제 일을 못한다. 사람이 줏대가 좀 있어가지고 남이 뭐라든 간에 자기의 소신대로 해야 된다. 이런 뭐또 반대되는 의미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에는 그런 양면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경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서서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그 경청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얼른 뭘까 하고 한번 호기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마음을 귀 기울여 잘 이해하기. 상대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제가 뭐 2시간 동안 오늘 강의를 할 건데 저 사람 뭐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뭐 지루하다 뭐 소리가 왜 저래 꼭 여자 목소리 같아 뭐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고 뭐 입은 살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 마음이 뭘까 하는 것을 잘 뉘앙스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우리가 저기 길을 가다가 막 사람들이 쭉 몰려 있어요. 그죠? 가면 뭐지? 하고 가봅니다. 가보면 뭐예요? 약장사가 약을 팔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은 약장사들이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막 약을 팝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뱀을 먹으면은, 저기 며느리가 뭐 뱀을 먹으면은, 제가 이거 차마 얘기를 못 하겠네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오광단지가 깨져요! 뭐 이러면서, 애들은 가! 이러고, 야, 재밌다. 저거, 약 나도 사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을 사오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와보면 다 거짓말.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하는 껍데기. 왜 저렇게 말을 못해? 버벅대고, 아이고, 어눌하고.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랬죠. 아주 국민학생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아이고, 저 사람은 국민학생만도 못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껍데기를 보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저렇게 심각하게 할까 하는 것을, 귀를 잘 기울여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듣기. 그죠? 진정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고, 그죠? 내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야지 내 입장에서 들으면 아이고 말도 안 돼. 무슨 그 사람 얘기하는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인격으로서 듣기. 그죠? 인격으로 들어야지 그 사람의 어떤 스피킹 어떤 뭡니까 포네틱스 음성학적으로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음성학적으로 발음이 잘못됐어. 중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말이 어째 저래 발음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저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저 사람이 어눌하고 말도 발음도 좀 정확하지 않지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저 사람의 어떤 인격이랑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저 사람의 인격은 어떤데 저런 말을 왜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기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의 입장, 역지사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지, 반대의 땅에서, 반대의 입장에서, 땅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지 하는 거죠. 뭐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기 얘기만 합니다.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요. 상대방 얘기 뭐 얘기하면은 그 막 화가 나가고 못 견딥니다. 막 말을 끊고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경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듯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상대방하고 나는 달라요. 입장도 다르고, 뭐,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왜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생각을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들을 수가 없죠.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죠. 그렇게 되면은,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만남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경청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감안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거에 근접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그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쉽다면 이런 말 안 하죠. 경청을 누구나 다 한다. 그럼 말할 필요 없죠. 다 하고 있는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도 이런 것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는 거죠. 잘 몰라서.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삐딱하게 항상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많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생각이 성장이 안 된 사람 나이는 어리지만 훌륭하게 어른보다 더 의젓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을 다 100%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대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리포트를 하나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저하고 소통을 할 경우 그 얘기를 한마디 들어보면 감동을 주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기 때문에 참 저희 같은 그런 세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때에 찌들어 가지고 굉장히 혼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때가 하나도 묻지가 않았어요. 대체로 그렇다는 거고 이번에 저도 강의 시간 때마다 얘기하려니까 조금 그런데 N번방 사건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거 이렇게 우리가 고구마를 캐면은 이렇게 싹을 잡아당기면은 뿌리가 막 계속 나오죠. 잡아당기면 막 계속 나와요. 이 사건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경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대체적인 그런 이제 도입을 하고요. 오늘은 한 100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력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또 말을 시키면 제가 거품을 물면서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지만은 이게 이제 깨끗한 순수한 학생들 앞에서 제가 약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들으며 느리게 살기, 들으며 느리게 살기, 이런, 제목을 왜 붙였냐 하면은, 피에르 쌍소라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자료를, 드렸을 텐데요. 그 자료에 보면은, 피에르 쌍소라는 프랑스 뭐예요.
프랑스에 그 신부님이 있어요. 신부님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그 신부님이 이제 이 글을 잘 써요, 아주. 글을 잘 쓰는데, 그분이 이제 느리게 살기 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수필집 비슷한 것을 몇 권을 내고 아주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뭐 시대는 조금 지금 노인이 됐거나 돌아가셨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제가 우연히 그 책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느리게 살기가 뭐지? 왜 느리게 살아? 지금 바쁜 세상에 빨리 살아야지 하고 약간 반발심을 야, 맨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느리게 살기는 어떻게 느리게 살아? 이렇게 바쁜 세상에 하면서 이제 고수가 하수에게 바둑 둘 때 한 수 때리듯이 탁 한번 그런 심정으로 책을 봤는데, 아니 이분은 하수가 아니고 고수였어요. 그래서 야, 이런 글도 있구나. 뭐 이분이 한 얘기를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드린 자료에는 상세하게 뭐 10분의 1도 못 썼겠지만 그래도 써놨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것만 써놨어요, 몇 개. 그래서 제가 이제 따왔어요. 이분이 하도 훌륭해가지고 제 말로 소화를 안 하고 따왔는데, 타인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를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를이라는 건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 저는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라게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각에 놀라게 된다는 거는 막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상대방의 제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러면은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하죠. 야, 저기 철학에서 그리스 시대 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서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막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이데아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뭐 해갖고 막 쭉 거품을 물죠. 그러면은 얘기하다가 그렇게 돼요. 내가 모르던 걸 막 알아줘요. 갑자기 말을 하면서 막 생각이 막 샘솟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나?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라게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이 사람의 정신작용이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또 그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하나의 사건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다. 내가 길 가다가 외대 등교를 하다가 제가 뭐 차를 가지고 가지만은 걸어갔어요. 밥 먹으려고. 뭐 걸어가다가 어떤 학생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학생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수님 아까 그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거요 하면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커피를 한잔 마시러 갈까요? 해가지고 이제 커피 카페로 가가지고 또 막 한참 얘기를 하죠. 신이 나가지고 나한테 누가 이런 걸 물어주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가장 기분 좋은 일은 뭐냐면 저한테 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한테 뭘 물으면은 제일 고맙고 막 굉장히 그 자기를 잊어버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건 뭡니까? 그 여간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간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여간에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죠. 그 학생이 다음에 만나도 교수님 또 의문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안 합니다.
한 번 정도 하면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60명 중에서 이렇게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건이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행복한 만남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참 그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냥 인사치레로 교수님 뭐 아까 그 하신 말씀 중에 뭐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그냥 인사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정말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꼭 알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까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뭡니까 예외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학생은 아주 그 길을 털고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은 아주 행복한 만남이 된다. 이건 뭐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학생과는 저는 뭐 그리고 이렇게 내 얘기를 진짜 듣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않는 게 좋다. 다시 말하면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학점을 따야 되니까 들으려고 그러지. 학점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저 사람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알고 싶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사람하고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한번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복한 만남이라는 것은 여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피에르 쌍소라는 이 신부님이 교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복한 만남이라는 것은 여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만남이 있을 때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정말 그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을 해요. 이기주의자,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주고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화에서도 절대로 들을 줄 모른다고 단언할 수 있다.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기주의자. 다른 사람 뭐 한 번도 차 한 번도 안 사주고 아니면 마음 그죠? 꼭 물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조금 그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물질입니다. 자기 마음을 너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뭐 알았어.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대신에 나하고 커피 한잔 할까? 아니면 내가 점심을 좀 사주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인간은 다 속물이라 그런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면 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먼저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 그죠? 자기 거 자기가 먹고 무언가를 주고받을 줄 저 사람이 저번에 나한테 커피 한 잔 샀지? 그러면은 나도 커피 한 잔을 사줘야 되겠네?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이 야 저번에는 우리 커피 마셨으니까 점심을 먹을까? 그러면은 가서 점심을 먹죠. 먹으면서 그냥 야 이 집 음식 맛있네 뭐 이렇게 하고 많아요. 무슨 그 중요한 얘기를 차차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제 성립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그 만남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겉으로는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얘기를 오래 하고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내 얘기할 기회를 안 주고 저렇게 빨리 자기 생각만 자꾸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 저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의 반대는 뭡니까? 이타주의자인데, 이타주의자라는 것은 참 힘들죠. 없어요. 뭐,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무슨, 부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타주의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자기 거를 남에게 줄 아는, 자기의 이득이 아닌 상대방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기는 힘들죠. 죽으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피에르 쌍소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인터넷으로 인하여 이건 이제 생략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인하여 이제 모두가 듣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제 인터넷 사용자들은 수많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지만 한다. 그러나 감정을 교환하는 일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여기 안 보이는데 화면에요.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있을 겁니다. 감정을 교환할 줄 모른다. 제가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N번방 사건이라는 것도 이 감정을 전달할 줄 모르고 감정이 메말라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만나면은 이 감정, 좋은 감정, 굉장히 민감한 감정, 이런 것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하다 사람을 이렇게 건드렸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유 미안합니다 그러죠. 하물며 뭐 서로 칼싸움을 한다. 뭐 이런 그 킬빌이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칼싸움을 이렇게 뭐 굉장히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탁 맞아가지고 피가 막 주르르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이 나한테도 전해져 오는 거죠. 내가 맞은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고,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 그죠? 실제 공간이 아니죠.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막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악을 자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감각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 온라인상에서 가상 공간에서 이제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무릎을 맞대고 이렇게 만나서 눈길을 마주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정말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그냥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그 사람 얼굴도 보지도 않고 본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진이죠. 그냥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에르 쌍소 신부님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N번방 사건에서 이제 뭡니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돈을 70만원 내지 뭐 100만원 이상을 줘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내고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돈을 떼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그 모든 정보를 다
털렸기 때문에, 그죠? 털렸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약점을 잡고 이런 그 남의 돈을 갈취를 하기도 하고 남의 인격을 짓밟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면서도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쾌감, 그죠? 그게 이제 인터넷이 좋은 점도 많지만은 이제 그런 또 한계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든 요즘에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또 진정으로 만나는 게 힘들고 만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만나 가지고 이런 그 감정이 메말라지는 그런 정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니냐. 참고로 그 N번방이라는 게 이제 그 방이 여러 개가 있죠.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별의별 그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 이름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테오 리치 신부가 이제 이 동양에 와서 중국에 와가지고 이 포교를 하려고 그랬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동양 사람이 돼가지고 이 도포를 입고 건을 쓰고 갓을 쓰고 이러고 이제 중국 사람이 됐었어요. 코는 크고 키는 크지만은 중국 사람의 그런 그 선비의 길을 가는데 그 마테오 리치 신부가 쓴 책 중에 기억의 궁전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의 궁전. 그 책에 보면은 이 머릿속에 그 자신의 머릿속에 수많은 방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N번 방 하니까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중요한 굉장히 그 시사점이 있는데 그 기억의 궁전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다 기억을 해요. 첫 번째 방은 무슨 색깔이고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거기 탁자 옆에 뭐 TV가 있고 그 옆에 뭐 장기판이 있고 뭐 두 번째 방에 들어가면 빨간색인데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뭐 이런 게 쫙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테오 리치 신부가 뭘 했냐면은 그 방에다가 어떤 기억할 일들을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기억법이죠.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가 컴퓨터보다도 더 많은 용량을 기억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방들에다 자기의 정보들을 전부 다 저장을 시켜놓고 누가 물어보면은 16번째 방 노란색이고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거기에 뭐가 저장돼 있다 이런 걸 다 기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을 갖다가 좋은 그 용도로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일종의 가상 공간이죠. 마테오 리치 신부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런 방입니다. 이건 실제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방인데 그 사용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의도에 따라서 이 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게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빈 같은 그 사람은 이 방을 가장 악하게 사용을 한 거죠. 가장 악하게 사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지만 마테오 리치 신부는 이 방을 가상 공간 속에 있는 방을 가장 좋은 인류의 그 미래를 위해서 미래 문명을 화려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기억의 궁전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다 그 메모리를 저장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벌써 한 거의 그 몇 년이 됐을까요? 한 7, 80년? 아니면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칼이 하나 있으면은 그 칼을 갖다가 과일을 깎는데 사용을 하거나 또 그 칼로 뭐 요리를 하거나 하는데 사용을 하면은 그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죠. 그렇지만 칼을 강도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뭐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칼이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어디서 재밌게 이렇게 따온 건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1, 2, 3의 법칙. 이걸 일명 배려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배려의 법칙. 1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상대방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얘기할 때 이 법칙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1이라는 분량만큼 얘기를 한다. 1분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만큼 얘기하도록 한다. 나보다 2배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상대방의 견해에 진심으로 3번 정도 긍정을 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남의 얘기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경청을 하는 건지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다 자꾸만 가만히 있고 나중에 가서 졸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저 사람 내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재밌는 그림을 제가 하나 따왔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해줬으면 하는 행동을 내가 먼저 해주기. 그리고 이제 배려하고 배려받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인지 이 여자가 뒤에다 꽃을 감추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서 짠! 하고 이제 생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50번째 만남을 축하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꽃을 몰래 사가지고 와서 딱 이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we care 발음이 좋은가요? we care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돌보고 배려한다 뭐 그런 뜻이죠. care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야 누구 좀 케어해줘. 저는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그 말이. 왜냐면, 우리말이 있는데 꼭 이렇게, 누구 좀 케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예. 어떻게 케어 좀 해줘. 이렇게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죠. 누구는 케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잘 좀 신경 좀 써줘. 이렇게 하는 좋은 말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누구 케어 좀 해줘. 안 됐어 그 사람 참. 그런 인터넷상에서 카톡방 SNS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의 분량만큼 나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해요, 반대로. 나는 일을 얘기하고 네가 얘기하려고 하면 알았어 하고 또 내 얘기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 2, 3의 법칙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10분 얘기하려고 하고 상대방은 한 1분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 얘기하면 지루합니다. 빨리 좀 끝내지.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내 얘기는 조금만 하고 그리고 상대방 얘기할 때 공감을 표시해줘야 돼요.
아, 그래? 그러네. 맞았어. 이렇게 해줘야지. 가만히 부처님처럼 앉아있으면은,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인 거면서도 굉장히 안 지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사람은, 모모라는 이 소녀예요, 소녀. 근데 이제 이 모모, 여기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이 됐어요. 어, 미하일 엔데라는 독일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이걸 번역을 했어요. 뭐, 한미희라는 그런 번역가가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번역을 잘 했고, 그런데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 모모라는 소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꼭 이 소설은 꼭 읽어보세요. 예, 과제는 아니고 그냥 꼭 읽어보라는 이런 추천, 찬사, 추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 가면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카세트로 이제 이렇게 취입을 해놓은 것을 귀에다 꽂고 듣고 다녔었는데 미샤일 엔데의 소설 모모의 주인공이라고 이제 돼 있죠. 그런데 이 모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기의 달인입니다. 듣기의 달인. 말하기의 달인이 아니고 웅변가. 웅변가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 웅변가를 본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토플을 강의를 들었어요. 좀 창피한 얘기인가요? 토플 강의 듣는다는 건. 그런데 토플 강의를 들었는데 그 토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막 하니까 잠깐 하면서 어떤 신사가 딱 들어왔습니다. 이 강사하고 약속이 돼 있었나 봐요, 아마. 그래서 어떤 신사가 굉장한 그 미남이었어요. 아주 수려하고 몸도 좋고, 야, 저 무슨 탤런트인가? 탤런트도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무슨 왜 저러지? 뭐 선거 유세하러 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 그 토익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토익이라는 게 막 생겨나가지고 토익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천재였어요. 그래서 토플을 공부하는데 토익이라는 것을 선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대사를 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틀리지도 않고 제가 정말 완전히 그 사람의 그 선전을 듣고서 완전히 정말 매료가 됐어요. 요새 말로 뿅 같다고 할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뭐 토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지만 저렇게 뭘 선전한다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뺏어버려요.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말하는 매너나 그 목소리의 톤이나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야, 그건 정말 뭐 어떻게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감동이 지금도 막 이렇게 선한데 야, 그 사람 어디 가서 한번 더 만나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가 여자 뭐 남자 이런 것도 아닌데 하여간 그 인격 그냥 껍데기 봤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참. 그런 그 웅변이라고 그래요. 웅변. 근데 웅변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 그죠? 말 미끈하게 아주 뭐, 버터 발라놓은 사람, 그런 그 말처럼 아주 미끈하고 화려하고 수려하게 레토릭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처럼 그렇게, 야,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에 100%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모는 어떤 이 듣기의 달인인데, 이 말하자면 집도 없어요. 모모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으슥한 그런 데 들어와서 살아요, 혼자. 집도 아닌데 이렇게 비만 피하면서 그런 옛 성터, 쓰러진 그런 고궁터 이런 데 들어와서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가 누구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뭘 먹고 사는지. 그런데 이제 너 어디서 왔냐?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몰라요. 나이를 몰라? 몰라요. 너 언제 태어났어?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태어났어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모모예요. 모모? 그래? 모모 아주 이쁜 이름이네. 이렇게 이제 그 소녀를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차차로 자꾸 모모한테 가서 말을 걸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모는 막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이 모모가 제일 내 마음을 위로해준다. 이런 이제 은근한 생각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내 어떤 그 문제점, 이런 게 있으면 자기 그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나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제대로.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뭘 한다고. 딴 데 가서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거나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나 몰라.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별로 안 들어줘요.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한테 가서 얘기를 해볼까 해서 얘기를 하면은 모모는, 그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냥. 들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족을 해요. 왜 만족을 할까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신이 나서 얘기를 하다가 해답을 찾아요. 자기가 말하는 묻고자 하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 얘기를 자기 말 속에서 찾아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누가 막 고민을 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무슨 도둑을 맞았거나 뭐 사기를 당했거나 그러면은 모모한테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소설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모모를 찾아가요. 모모를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줘요. 그러면 얘기가 다 끝나면 고마워 하면서 모모한테 사례를 하고 고맙다 하고 그러고 돌아와요. 왜? 기분이 좋아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한 번은 이제 두 사람이 이 동네에서 굉장히 싸웠다고 그래요. 둘이서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폭력 같은 거를 거의 쓰질 않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법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야 우리 모모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누가 옳은지 모모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둘이 건장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모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한 사람씩 얘기를 해요. 야 모모야, 내가 글쎄 이 사람한테 돈을 그때 꿔줬는데 돈을 5만 원 꿔줬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내가 꿔준 일이 없다고 말을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 봐. 내가 분명히 갔지만은 갚았다니까 그래. 응? 갚았어. 그러면 언제 갚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모모가 판결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습니다. 끝까지. 근데 두 사람이서 얘기를 하다가 풀어졌어요. 이해가 안 가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하고 싸울 때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 왜 그렇게 되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해요. 만나려고 안 하고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삐진다고 그러죠. 삐져가지고 그 사람 보면 저절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말을 안 하려고 그 사람 말하면 저쪽으로 피해버리고 뭐 같은 행복론 시간에 들어와서 옆자리에 앉아갖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귀를 막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런데 모모한테 찾아오니까 말을 하거든요. 싸우거든요. 서로 싸우더라도 말을 하는 게 훨씬 좋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대화가 우리 사회는 단절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대화를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다 막혀 있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N번방 사건도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32만 명인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발 내 이름이 공개가 안 됐으면 하고 이제 있는데 공개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넣었죠. 국민들이 저런 놈들은 다 이름을 밝혀가지고 참 망신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물론 찬성을 하지만 또 가만히 반성을 해보면 나는 그러면 안 그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바빠가지고 그거 N번방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살아서 그런 사람들 많겠죠. 저도 뭐 그런 게 있는 걸 몰랐는데 어떻든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 대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서 싸웁니다. 서로 싸워도 만나야만이 조금 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안 만나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모는 어떤 반응이나 상대방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어떤 반응이나 특별한 말을 하질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각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모모를 찾은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좋아해서 만족을 하고 돌아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모모라는 이 소설에 굉장히 좋은 소설이죠. 여러분들 꼭 한번 제 권장을 하고 아이고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듣기와 만남에서 이제 이 듣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텔레비 방송을 보고 이제 얘기를 듣고 라디오를 듣고 뭐 전화로 상대방과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 얘기를 듣고 한다는 게 다 만난다는 얘기죠. 만남의 일환으로서 이제 듣기를 하는 거예요. 연사가 강연을 하면 우리는 가가지고 이제 듣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담이지만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는 대학에 이렇게 1학년 때부터 가면은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강연을 가거나 무슨 세미나에 가거나 누구 발표를 하는 데 가거나 뭐 강의에 가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책이나 무슨 자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저도 이번에 자료를 안 줬었는데 어떤 학생이 자료를 좀 달라 하는 걸 제가 못 읽었어요. 그 쪽지를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그 맨 밑에 나오는 걸 제가 못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어떤 학생이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독일 사람들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나 자료는 없어요.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경청을 하고 메모지를 가져가서 메모를 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백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노트를 가져가서 얘기하는 걸 쓰려고 하니까 쓰다가 상대방 얘기하는 걸 못 듣고 외국인이니까 더 그러겠죠. 근데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무슨 자료를 주거나 하면은 사실은 제대로 안 보거든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걸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굉장히 좋다 그런 제도가 좋다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독일 학생들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냥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걸 다 메모를 해요. 필요한 것만 하겠죠.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이 그래요. 자, 프로토콜을 할 학생 있나요? 이렇게 해요. 프로토콜. 그러면은 뭐냐면 그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강의 들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발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꼭 프로토콜을 해요. 저번 시간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강의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걸 딱 요약을 해요. 한 5분 내로. 굉장히 좋습니다. 공부가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핵심이 뭐지?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다 그 메모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참고용으로 그냥 모모의 어떤 그 뭐 그런 얘기 이런 걸 중요한 거면 몇 가지 적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기억을 하죠. 아까 마테오리치 신부의 그 기억의 궁전에다가 저장을 하듯이 기억에다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이 한국 외대를 들어갈 정도면은 보통 사람보다는 뭐 좋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기억을 하려고 하는 생각만 있으면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메모만 몇 가지 끄적끄적 해놓으면은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딱 그걸 해놓으면은 딱 그거 이제 메모해놓은 거를 실마리로 해가지고 단서라고 하죠. 실마리를 이렇게 붙잡으면은 이렇게 당기면은 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듣는 게 중요하다. 뭐 제가 왜 듣기와 만남 그죠? 그래서 이제 듣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거죠. 경청. 잘 듣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 거를 경청이라고 해요. 이 경청은 그 진실한 만남을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대방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줘 보세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잘 캐치하고 있다가 무슨 조언을 해주기를 바라면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한마디 해줘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어드바이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충고죠, 충고. 주제넘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 나무라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친구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반발심이 생겨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냐?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저 사람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에게 공자의 그 논어에도 보면은 유별나게 친구한테 충고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진실한 친구라면은 충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친구가 어느 날 버스 타고 오라고 하더래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야, 너 빨리 지금 버스 타고 나한테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갔대요. 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가 내리자마자 귓방맹이를 갖다 그러니까 귀통배기를 뺨을 갖다 그냥 세게 그냥 쳤다고 그래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귀 뺨을 맞은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충청도 사투리는 귀통배기라고 그러죠. 귀통배기를 한 대 빵 날리는 거예요. 그냥 저기서 뚝 떨어졌죠. 잘못하면 귀 먹습니다. 고막 터져요. 그래갖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이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분노를 해가지고 너 오라 그래갖고 막 욕을 하면서 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매를 맞고 귀통배기를 맞고 굉장히 기뻤다고 그래요. 아, 나는 이런 친구를 뒀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이 두 사람의 그 우정이라는 거는 정말 정말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친구한테 욕을 얻어먹을지는 모르지만 친구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런 소인배 같은 친구라면 얘기해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소인배를 그럼 친구로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해주면 진실한 만남. 카네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의 점수는 그 사람한테 한 30점이 됐다가 90점 이상으로 확 올라갈 거예요. 아마. 잘 들어주세요, 그냥.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길이죠. 독백은 사물과의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백. 모놀로그죠, 모놀로그. 제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독백이라는 것은 모놀로그. 대화는 뭡니까? 다이알로그. 다이아. 둘이서 얘기한다. 하는 거죠. 모놀로그. 근데 이 말은, 독백은 사물과의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독백은 사물과의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독백은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그랬나요? 하여간 이 글쓰기를 한다든가, 뭐 하는 그런 걸 독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글쓰기를 한다면은 자기의 생각과 만나는 건데, 자기와 자기가 만나는 건데, 그건 독백이죠. 그런데 이런 독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럼 상대방을 놔두고 혼자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독백을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그 독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문학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거는 그랬을 때 이 독백을 들은 그 상대방은 그냥 사물에 불과한 겁니다. 인격이 없어요.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죠. 특히 TV 대담 같은 거 보면은 상대방 인격이 뭐고 안중이 없어요. 뭐 그냥 자기 얘기만 쏟아놓습니다. 상대방이 듣든 말든 시청자들이 시청자들한테 어필할 생각만 있고 그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옛날에 아무 무슨 당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막 갖다 덮어 씌웁니다. 그럼 억울하죠. 억울하면 또 상대방한테 막 또 대갚아주죠. 그래서 싸움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사물과의 만남에 지나지 않는 만남이라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만남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은 서로 들어줄 때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런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뭡니까? 제 사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영화 친구라는 영화 있어요. 흑백으로 된 건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라는 영화는 뭐 저는 굉장히 명작이라고 보는데 친구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이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아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딱 보여주면서 뭔가 강한 메시지를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가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 기준을 리얼하냐 안 하냐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그 영화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리얼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리얼하다는 걸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정말 같으냐 아니냐 뭐 이런 아무리 어떤 가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리얼한 맛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귀를 털고 눈을 털고 그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돈 벌려고 인기 영합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영화들 그런 영화는 딱 표시가 나요. 그런 건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좀 구역질이 나고요. 이제 정말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감독이 이제 작가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영화 작가라고 그래요. 그 작가의 고유한 생각을 이 관객에 아부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는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는 우리의 정말 그 영혼을 울리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은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가 있죠. 이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선생님이 친구라는 영화를 보라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가 이거 옛날 세대 사람들 하는 거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전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가치를 바라는 겁니다. 옛날 그 플라톤의 저서라든가 뭐 그런 거는 2500년 전에 저서지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영화를 한번 권하고요. 또 친구에 대해서 잘 쓰는 책을 한 권 소개한다면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케로, 시서로라고 영어로 읽으면 시서로, 키케로,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키케로인데 로마 시대 때 대철학자죠. 대철학자. 그런데 이 키케로가 우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책을 보고 저한테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 하고 정말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번 이런 기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는데 기회를 또 뭡니까 저기 뭐죠? 뭐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키케로의 우정론이라는 책을 한번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그렇게 할진 모르지만 이 키케로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키케로가 죽은 친구의 평소의 말을 쭉 정리를 하면서 그 사람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감동을 줘요. 그래서 키케로 친구가 죽으면서 이제 자기 친구를 두고 죽으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안심을 하면서 죽습니다. 내 친구가 남아 있으니까 내 친구가 모든 걸 해주겠지 하고서 이제 죽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우정론이라는 책. 친구. 여러분들 친구가 나는 친구가 한 100명 정도 돼. 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키케로에 보면은 키케로의 우정론에 보면은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왜?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줄 게 너무 많고 다 줘도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친구 한 명, 그 친구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매 순간이 의미심장하고 새롭고 자기의 보람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이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뭐 취직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결혼하는 건데, 결혼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남편이나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부인이나 뭐, 예?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친구가 돼. 아니, 근데 그냥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냥 돈 달라는 것만 얘기하고, 뭐 어떤 사무적인 것만 얘기하고, 귀찮아. 맨 처음엔 안 그렇죠? 한 10년 지나가면 그냥 애 때문에 산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의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친구가 한 명 정도 있다면 아주 성공한,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키케로가 합니다. 아이, 너무 심한 얘기 아니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번 이 책을 한번 제가 심히 마르게 그냥 선전을 하네요. 키케로가 흐뭇하겠어요. 정말 멋있는 사나이, 사나이가 이 우정론이라는 이 글발을 날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 남자는 태어나서 이런 정도, 정말 후세에다가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것은 정말 보람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듣기의 상대자, 내가 이제 파트너죠. 내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냥 맨 몸만 가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겠냐, 아니면 어떤 자격이라는 게 있냐, 어떤 인격을 수양해가지고 그런 사람만 나한테 와서 들어야 되냐, 뭐 그런 게 있죠. 여기 딱 보면은 듣기 상대자 해가지고 일정한 자격이란 없다. 이런 게 있어요. 듣기를 하는데 무슨 뭐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아니면 무슨 인문학을 전공해야 되고,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 강의에 들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들으면 됩니다. 일정한 자격이란 없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대화 상대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가려가지고, 여기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무슨 또 전공이 나하고 비슷해야 되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아이고 아저씨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거리가 깨끗해졌네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아이 별 상관을 다 하네. 뭐 학생 갈 길이나 가.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게 할까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뭐지, 또 얘기를 건넵니다. 그러면은, 어디 사세요? 하고, 관심을 가져줍니다. 힘든 일은 없으세요?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어떤 생각 못했던 그런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말을 걸어보세요. 먼저. 저 사람은 만나도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앞만 봐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항상 무슨 씹은 얼굴처럼 저렇게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아량을 가지고 이제 다가가서 웃으면서 그냥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뭐 이제 잘못하면 그게 아부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사람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제 인간의 내면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인간이 성인 군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다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러면은 가서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자꾸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담을 한마디 하면은 시간도 없긴 한데, 어떤 미국의 웹판원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외판원이 있는데, 그 외판원 다 싫어하죠. 그죠? 보험 좀 하나 들어주세요. 뭐 기계 뭐 좀 하나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뭘 사주세요 하고 딱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죠? 거의 이 사람이 이제 이 큰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몇 년을 가도 아무도 그 물건을 안 사줍니다. 그 회사에서 이 회사에다가 물건 하나만 팔면은 막 굉장한 거죠. 횡재를 하는 건데 아무도 사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계속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거기 그 사장을 이제 만나러 가서 이제 PR을 하겠죠.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게 돼 있고 뭐가 좋습니다 하고 이제 PR을 하는데 아우 제가 누군데 뭐가 그래서 PR을 하는데 뭐 거의 만나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갈 수 없어 계속 하는데 이렇게 사장을 만나려고 들어가면은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날 주어진 일을 하기도 바빠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항상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항상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회사에서 당신 회사 물건을 우리가 쓰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10년을 다녀도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는데 웬일일까 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가서 그 이제 뭡니까 비서한테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겁니까? 하니까 이 사장이 그 자기를 만나러 들어오는 데 있는 사원들한테 물어봤대요. 저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더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진실된 얼굴로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외판원들이 오면서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런 걸 노리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어떤 신분이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만 꼭 만납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좋은 단점, 나쁜 단점이란 뭐 좋은 단점 있나요? 모르겠는데 보이는 단점, 안 보이는 단점, 맨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만나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죠. 그래서 청소부나 뭐 살인범, 심지어는 살인범도 좋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 이거 참 무슨 말인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요 영화 한 가지만 얘기하죠. 요 영화 요 영화는 엑스페리멘트라는 영화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 주인공. 갑자기 또 주인공 이름을 까먹었네. 이 사람 이름은 이제 베리스인데 주인공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반대 주인공이죠. 얘기를 하면 길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에서 그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열흘간 가둬놓고 반은 죄수 역할, 반은 간수 역할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일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이 사람이 갑자기 N번방 사건 조 아무개처럼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그냥
굉장히 그 핍박을 하고 인격을 아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런 악마적인 본성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서 이 영화의 메시지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학생들은 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도 이제 이런 걸 또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이제 있는데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좋은 환경에 갖다 놓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다른 해석 가능성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듣기와 인간 관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카네기, 카네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다음 학기에는 카네기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행복론을 강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이 아닌 사람, 아까 제가 그랬죠.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글쎄 이기적이 아닌 것 같은데 맨 처음엔 이기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자기는 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인간은 명예심을 가지고 있다. 명예심. 명예심이라는 건 뭡니까? 명예심이라는 거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명예심. 그래서 이중 행동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옷 입고 이렇게 이제 사회에 사람들이 다 바라볼 때 가서 하는 행동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한 행동하고 굉장히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그 명예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그 행동 양상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명예심이라는 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감정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명예심에서 또 한 가지 그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는데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록펠러라는 사람은 록펠러 재단을 설립한 사람이죠 물론. 그렇지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잘 모르죠. 근데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돈을 굉장히 그 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 거지보다도 못하게 먹으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슨 회장처럼 돈이 많은데 그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거지보다도 못한 그런 점심을 먹고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신경 과민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하면 더 벌었을 텐데 저렇게 하면 더 벌었을 텐데 하면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사람이 운송 사업을 하는데 그 배로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에 무슨 대한해운 이 정도 되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이 보험을 들어야 됐는데 그 보험료가 우리 돈으로 한 170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옛날에 170만 원이면 큰 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안 들으려고 그걸 어떻게 안 들고 꼼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걸 할 수 없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밥을 굶고 그냥 잤다고 그래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게 땅을 치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미워했어요. 이 사람을 너무 악덕 기업인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막 국민청원을 막 넣고 그래서 이제 그 록펠러의 형 집안에서도 다 싫어합니다. 안 만나려고 그래요.
관계를 끊었어요. 완전히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 록펠러는 있는 재산을 상당 부분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너무 심려를 하지 마십시오. 또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재판에서 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요? 카네기가 아니고 그 록펠러가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습니까? 변호사님도 잘 주무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거의 죽을 지경에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피골이 상접하고 사람이 도저히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 사람 일주일도 못 산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록펠러가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됐냐면은 그 미국에다가 170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엄청난 숫자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폐결핵을 퇴치하는데 있는 재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한 돈을 쏟아붓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갑자기 진짜 사람이 완전히 그냥 180도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제 돈 많이 모아가지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 얘기 들으려고 이제 명예심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록펠러에 대해서 한번 감명 깊은 그런 또 록펠러의 그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예심이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타인의 얘기를 잘 들어줌으로써 이제 그 사람과 성공적인 만남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도 했지만 결론은 뭐냐? 이 경청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론이잖아요. 이게 경청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청을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 경청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스피커에다 막 얘기를 하니까 재미있네 하고 이제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는 이제 뭘 하는 걸까요? 지금 뜨개질을 하는지 뭘 하는지 이 개하고 그죠? 아마 경청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 경청을 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경청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인지 개인지 뭔지 모르지만 귀가 굉장히 크죠. 귀가 크다는 것은 이제 귀가 큰 사람은 귀인인데 그러고 귀가 큰 사람이 귀인이겠죠. 근데 귀하다는 뜻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귀가 굉장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자화자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 크다는 얘기는 이제 남의 얘기를 잘 들어라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남의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게 이제 행복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경청을 우리가 잘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친구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진실된 만남을 할 수 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잘 만나는 게 행복이다. 다른 사람과 잘 만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대화를 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격이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인격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품어주는, 자기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에게 정절을 바친다. 뭐 이거 성희롱이, 아유 교수님 그 성희롱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충효 뭐 그런 개념 중에 하나겠죠. 옛날에는 뭐 남녀가 유별하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삼강오륜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를 뭐 성희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삼강오륜을 그럼 성희롱이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의도가 뭔가 하는 걸 좀 그죠 파악을 해보면은 누가 나를 인정해준다 하는 것은 살 맛이 있는 거죠. 살 맛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충입니다. 그게 충. 그러니까 그 옛날 왕이 그 신하를 그 신하의 마음을 알아준다. 내 얘기를 들어준다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람. 옛날에 수양대군이 나중에 이제 세조가 됐죠. 근데 이제 수양대군이 누구를 이제 자기의 형의 이제 아들이 단종이죠.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은데, 제가 이번에 영월에 가서 이제 단종 왕릉에 갔다 왔거든요. 눈물을 막 흘리고 이제 왔는데, 그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형의 아들 자리를 뺏고, 이제 귀향을 보내가지고, 영월로 귀향을 보내가지고, 죽이진 않았지만은, 결국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있는 영월에 있는 그 동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출세를 해보려고, 왕이다가 이제 폐위가 돼서 이제, 온 단종. 나이도 어려요.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올무라는 게 있어요. 올무를 갖다가 확 던져가지고, 단종한테 딱 걸어가지고 막 당겨갖고 목을 졸라 죽였어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심한 말을 제가 했나요? 정 떨어지는 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게 이제 세조였는데, 그 세조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냐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쇠붙이, 금붙이, 뭐 돈, 이런 걸 싹 다 털어가지고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을 안 아낀 거죠. 만나면은 다 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아까 그 얘기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형의 아들을 갖다가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까지만 더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재미난 얘기가 있지만, 저 양반은 왜 역사 얘기를 지금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청이 왜 필요할까요? 다 얘기했습니다. 경청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들, 구체적인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강의 시간에도, 강의 시간에 보면은 강의는 안 듣고 전부 다 카톡만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저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강의가 재미가 없으면 카톡을 하고 있을까 하고 반성을 해야죠. 그 다음에 경청에 관한 자기의 구체적인 체험을 좀,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오늘은 과제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